모잠비크, 국기에 AK-47이 있고 대머리는 불을 의미하며 소녀들은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훈련받는 나라. 이곳은 흔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야생의 아름다움, 깊은 전통, 놀라운 비밀로 가득 찬 땅입니다. 숨겨진 세계의 이야기가 살아나는 곳, 아기 독수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국기. 모잠비크의 국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으로 엮인 하나의 이야기이며 투쟁과 인내, 자긍심의 이야기입니다. 1983년에 채택된 이 국기는 현대식 무기 AK-47 소총, 이 등장하는 세계 유일의 국기로 눈에 띕니다. 이 소총은 방위와 경계를 상징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기의 모든 색과 상징은 모잠비크의 복잡한 역사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AK-47은 포르투갈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을 상징하지만 이 국기가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총 옆에는 흰색 책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이는 교육의 힘과 국가 발전에 대한 희망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괭이는 농업을 상징하며 국민의 노동과 경제 유지에 있어 농업의 중요한 역할을 기립니다. 빛나는 별과 흰색 기어는 당열과 산업,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국가의 비전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모잠비크 국기가 들려주는 이야기, 회복력, 희망, 그리고 열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나라 국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요. 대머리, 의식, 그리고 위험한 미신. 모잠비크의 일부 지역에서는 대머리 남성이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미신은 일부 사람들이 의식을 위해 대머리 남성을 찾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지역 전통과 민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머리 남성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특히 모잠비크에서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져 전통 의식에 사용되면 불을 가져온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종종 무티무티라 불리는 전통 약술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문화에 숨겨진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취약계층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현지 단체들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해로운 미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문화적 믿음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지속적인 도전입니다. 아내 교육 수업, 세대를 잇는 전통. 모잠비크에서 이루어지는 아내 교육 수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은 소녀들이 미래의 남편을 위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곧 이어집니다. 모잠비크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소녀들을 결혼 준비를 위해 특별 수업에 보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방법 등을 배웁니다.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어머니들이 이러한 수업이 딸들이 성인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이 훈련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온 존중받는 전통입니다.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집안일부터 감정 조절과 가정 내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수업을 이수한 소녀들은 완벽한 아내로 성장할 기반을 갖추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젊은 남성들이 청혼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기 준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잠비크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흔하며 전통이 여전히 그들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0개 이상의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 모잠비크는 풍경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나라이며 그 다양성은 언어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전국적으로 8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풍부한 문화 유산의 산증인으로 오늘날까지 모잠비크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언어 대부분은 니제르 콩고 어족의 반투어 계열에 속하며 마쿠아, 마쿠아, 세나, 치체와, 치벤바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토착어 외에도 포르투갈어는 식민 지배의 유산으로서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용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도 사용되며 이는 모잠비크가 동아프리카 무역로와 깊은 역사적 연계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스와힐리어의 존재는 아프리카, 아랍, 포르투갈 문화의 융합을 반영하며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풍부한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80개 이상의 언어가 생생히 사용되는 모잠비크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이야기의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어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석유, 가스, 그리고 새로운 부의 개척지. 모잠비크 북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력의 땅으로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 덕분에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으리아1과 아으리아4와 같은 핵심 지역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핵심 인프라 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국, 아랍에미리트, UAE 등과의 무역 파트너십은 모잠비크를 세계 에너지 시장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이 붐의 중심에는 LNG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수십억 달러의 국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금은 학교, 병원, 도로, 필수 공공서비스 등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어 국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린바스 국립공원, 퀴린밭 내셔널 파크과 같은 보호지역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산호초, 맹그로브 숲, 해양 생태계와 같은 섬세한 생태 환경이 채굴 작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도 큽니다.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수천 명의 주민이 강제로 이주당했고 주변 지역의 식량 불안정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생계비 상승과 함께 이미 부족한 공공 서비스, 특히 보건 및 교육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잠비크는 기후변화라는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가뭄, 홍수, 열대성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주택, 인프라, 농업을 파괴하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진보를 향해 달려가는 동시에 모잠비크는 그에 따른 환경적, 인도적 대가와도 맞서야 합니다. 국가가 직면한 보건 위기.
모잠비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보건 위기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4%, 즉 약 200만 명이 면역체계 관련 건강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잠비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와 함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위 3개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수도 마푸토와 나마공, 말라위, 짐바브웨 등 인접 국가로 향하는 주요 운송 경로를 따라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통 요충지는 경제 성장에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동이 많고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 건강 위험 노출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위기는 뿌리 깊은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빈곤, 교육 접근성 부족, 자원이 부족한 보건 시스템은 공중보건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운송업 종사자의 75%가 정기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 84%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수치는 보건 교육 강화, 치료 접근성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모잠비크가 개발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의 나라. 2023년 기준으로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평균 연령은 17세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 약 3천만 명이 그보다 어리다는 뜻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5%는 15세 미만이고 무려 75%가 30세 미만입니다. 이처럼 젊은 인구 구조는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상당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거대한 청년 인구를 앞두고 상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모잠비크의 아동과 청소년, 특히 소녀들, 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 보건, 기본적인 경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빈곤과 열악한 인프라, 취약한 사회 시스템이 맞물려 청년들이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모잠비크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교육, 의료,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투자 그 이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입니다. 모잠비크가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야생의 경이로움. 무성한 열대 우림부터 펼쳐진 천연 해안선까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희귀하고 놀라운 야생 동물들의 안식처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는 코끼리, 콧불소, 사자, 표범과 같은 상징적인 대형 포유류가 살고 있으며 다양한 새, 파충류, 해양 생물들이 다양한 생태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잠비크는 6개의 국립공원과 6개의 야생보호구역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보호구역들은 국가 영토의 12% 이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아사 국립보호구역, 니아사 내셔널 리저브는 가장 크고 외딴 지역으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 속에서 사자, 표범, 들소, 얼룩말, 들개 등 수많은 종들을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눈부신 경관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닌 모잠비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다양하고
경이로운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평생 한 번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코뿔소를 지키기 위한 싸움. 모잠비크의 아름다운 야생 보호구역은 수많은 희귀하고 웅장한 종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코뿔소는 여전히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수십 년간 불법 밀렵은 코뿔소 개체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전통 약재로 코뿔소 뿔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들을 위협해 왔습니다. 한때 풍부했던 이 강력한 동물들은 이제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2022년 모잠비크는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희귀한 코뿔소 27마리를 다시 들여오며 개체수 회복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밀렵 방지 노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에서는 공원 경비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며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코뿔소는 밀렵꾼의 관심을 줄이기 위해 뿔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렵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는 무자비하고 끈질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더 큰 목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바로 모잠비크의 놀라운 생물 다양성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고 길겠지만 하나하나 힘들게 얻은 성공은 그만큼 더 큰 희망이 됩니다. 자연재해와 기후 회복력. 모잠비크는 극한 날씨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특히 긴 해안선을 따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 나라는 정기적으로 가뭄과 강력한 사이클론, 태풍을 겪으며, 특히 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이 자주 무너지는 피해를 입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재해는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이클론 이다이와 케네스가 단 몇 주 강역으로 모잠비크를 강타했습니다. 이 두 번의 강력한 폭풍은 대규모 홍수를 야기했고 53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었으며 수많은 가정이 집과 식량, 식수를 잃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인프라가 파괴되고 개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은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폭풍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모잠비크와 같은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게 더욱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잠비크의 미래는 이러한 극한 기후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회복력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번 닥치는 재해는 인프라와 국민들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강인함과 재건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프라, 아직 진행 중인 과제. 모잠비크의 인프라는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크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있지만 이 중 포장된 도로는 5천 킬로미터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마푸투와 같은 주요 도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차량이 필수입니다. 일반 차량은 시골의 험한 지형을 제대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철도망은 약 3,000km로 국내외를 잇는 노선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모잠비크 인구의 약 3분의 1만이 마푸투, 베이라, 남풀라 같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전통 가옥이 밀집한 농촌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역 대부분은 잠베지,
잠베지와 림포포 계곡처럼 비옥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농업과 어업이 일상생활의 중심입니다. 모잠비크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면화, 사탕수수, 감귤류, 새우 등 주요 작물을 생산합니다. 특히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최대 캐슈넛 수출국 중 하나로 세계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연 자원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인프라의 부족은 여전히 경제 성장과 기회의 큰 장애물입니다. 교통, 통신망,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면 농촌 지역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험난한 지형과 부족한 인프라가 모잠비크 전역의 일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딴 마을에서부터 붐비는 시장까지 국민들의 회복력과 결단력은 변함없이 빛나며 그들은 한 걸음씩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숨겨진 보석. 모잠비크의 해안은 자연의 아름다움, 깊은 문화, 잊을 수 없는 모험을 찾는 이들을 위한 손길 닿지 않은 보석입니다. 인도양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은 이 해안은 순백의 모래 해변, 맑고 투명한 바닷물, 그리고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를 속삭이는 수색이 된 유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해안선에서 가장 매혹적인 명소 중 하나는 모잠비크 섬, 모잠비크 아일랜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이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지입니다. 한때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의 수도였던 이 섬은 좁은 자갈길을 따라 식민지 시대의 주택, 웅장한 교회, 낡은 요새들이 줄지어 있으며 10세기에 세워진 고대 등대가 세대를 이어 항해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기찬 여행지를 찾는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퐁타두 오루 폰타도 오우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황금빛 해변, 고급 리조트,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스포츠로 유명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서핑과 다이빙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더 남쪽으로 가면 퐁타마몰리에 고요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이 해변에 알을 낳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등딱지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등은 모잠비크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 관광에 더욱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해안에 진정한 보석이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바자루토 군도 바자루토 아치페라고입니다. 아름다운 빌란쿨로스, 비란추로스. 마을에서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으며 터키옥빛 바다와 활기찬 해양 생물이 가득한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여행자들은 전통 배인 다우티의 하우를 타고 섬 사이를 항해하고 산호초 속을 세우노클링하며 시간에 닿지 않은 천상의 풍경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 경이로움부터 생태학적 기적까지 모잠비크의 해변은 모험, 휴식, 그리고 문화유산이 하나로 어우러진 나라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각 명소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여행자에게 단순한 휴가가 아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대 건축의 경이 마푸투 카템베 대교. 모잠비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할 현대적인 경이로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마푸투 카템베 대교, 마푸토 카템베 브리지입니다. 이 대교는 2018년 6월 25일 모잠비크 독립기념일에 맞춰 공식 개통되었으며 수도 마푸투와 외딴 지역이었던 카템베를 연결하는 총 길이 3km의 대형 교량입니다. 이 다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 건설되었으며 중국의 지원과 독일 고프 엔지너링사의 설계로 7억 5천만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117m 높이의 콘크리트 주탑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으며 24개의 깊은 파일로 견고하게 지지됩니다. 이는 모잠비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연결성과 진보를 추구하는 상징적인 구조물입니다. 4차선 구조와 60m의 해상 여유 공간 덕분에 차량 통행은 물론 대형 선박들도 마푸트 국장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 대교는 지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페리를 이용하거나 만을 우회하는 9시간 이상의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단 4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무역, 관광, 개발 측면에서 카텐베와 주변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승리를 넘어 마푸투 카텐베 대교는 모잠비크가 현대 인프라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잇고자 하는 대담한 비전을 상징합니다. 캐슈넛, 국가의 보물. 모잠비크에서 캐슈넛은 단순한 인기 간식을 넘어 국가 경제의 중심축이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모잠비크는 한때 세계 최대 캐슈넛 생산국이었고 1916년에는 아프리카 최초의 캐슈넛 가공 공장이 이곳에서 문을 열며 농업과 깊이 연결된 산업의 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1975년 독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정책 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오늘날 캐슈 산업은 다시 강력한 부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2024년까지 약 16만 톤의 캐슈넛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 상반기에만 수출로 5,3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캐슈넛은 모잠비크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 수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모잠비크 가정이 캐슈 농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전국 가공 공장에서는 8,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캐슈 농사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며 문화적 연속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함께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캐슈넛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모잠비크는 시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마다 모잠비크는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작지만 강한 상징입니다. 회복력, 유산, 그리고 희망을 담은 국가의 보물입니다. 마음과 역사가 담긴 요리. 모잠비크 요리는 아프리카, 포르투갈, 인도 문화가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퓨전으로 이 나라만큼이나 다채롭고 풍부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 요리는 대담한 향신료, 신선한 재료, 그리고 깊이 있는 전통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맛을 만들어냅니다. 비옥한 토지와 넓은 해안선을 가진 모잠비크는 매 끼니마다 육지와 바다의 풍요로움을 한데 모읍니다. 일상적인 식사의 중심에는 시마, 하이치, 시마가 있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걸쭉한 죽으로 다양한 요리의 기본이 되는 음식입니다. 손으로 먹으며 고기나 야채 스튜와 함께 곁들여지며 모잠비크 가정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입니다. 많이 사랑받는 또 다른 요리는 마타파입니다. 카사바 아이피, 양파, 생강, 땅콩을 넣고 진한 코코넛 밀크에 끓인 풍성한 음식으로 매콤한 새우 커리와 함께하면 단맛, 짠맛, 매운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잠비크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해산물은 이 나라 요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선한 사우는 특별히 귀하게 여겨지며 인도양에서 잡은 사우는 풍부한 코코넛 커리로 조리되어 해안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하지만 모잠비크의 불같은 영혼을 가장 잘 담은 요리는 바로 피리피리 치킨입니다. 숯불에
완벽히 구운 닭고기에 파프리카, 마늘, 레몬, 식초, 고춧가루, 아프리카산 매운 고추, 버즈 아이 칠리로 만든 진한 소스를 듬뿍 뿌려낸 이 요리는 강렬한 매운맛과 깊은 풍미로 모든 식탁 위에 등장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디저트로는 볼로 폴라나 보로 포라나가 있습니다. 으깬 감자와 캐슈넛 가루로 만든 독특한 케이크로 바닐라나 레몬 껍질 향을 더해 은은한 단맛을 자랑합니다. 이 디저트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손님을 환영하고 이유할 때 자주 제공되는 모잠비크식 환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잠비크 요리는 그들의 역사, 풍경, 영혼을 담은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매콤한 구운 치킨부터 향긋한 해산물 스튜까지 모든 한입 한입이 문화를 기념하는 맛이자 따뜻함과 회복력, 그리고 풍미로 정의되는 나라의 진정한 맛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뜬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번 여행만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뤘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곧 다시 만나요.